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20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참한 시장입니다. 하여튼 좀 저도 표정 관리 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시장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요. 지금 시장이 매수 받아주는 주체도 없을 뿐더러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파생 쪽에서 외국인들이 그냥 자기들 놀이터 마냥 장중에 계속 매도 폭격을 하면서 공매도 같이 섞어서 하겠죠. 그런 것들이 투심을 더 악화시키면서 그들이 이제 원하는 수익을 취하고 막판에 또 걷어들이는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올 때는 보통은 이제 항복 물량이 대규모 이제 개인들의 항복 물량, 어쩔 수 없이 매도 나오는 대량의 물량들이 나오고 나서야 이제 대부분 막이 내렸거든요. 끝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항복 물량이 나와야지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투심이 최악의 어떤 일로를 걷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시 52분 정도 20분 정도 됐는데요. 이제 나스닥 선물도 이제 더 급하게 빠지면서 2% 정도 빠져 있고, 지금 시간 외로도 이제 대부분의 종목이 또 한 1, 2% 이렇게 급락을 하네요. 시간 외로도. 그래서 어려운 어떤 투심입니다.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2.7% 빠졌습니다. 2342포인트, 거래대금 8.5조, 상승 종목수 40개밖에 없습니다. 40종목, 하락 종목수 870.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4% 빠졌고요. 746포인트 마감했습니다. 7.9조, 상승 종목수 100개, 하락 종목수가 1300개. 오늘 수급은 다 마이너스죠. 외국인 기관 코스피에서 3200억, 800억 각각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은 600억대씩 순매도,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700계약 정도를 순매도했는데, 오늘 장중의 흐름을 좀 보면요. 요 이제 선물 이제 수급 시간별 수채죠. 빨간색이 이제 외국인 선물 이제 순매매 내역인데요. 장 초반부터 계속 내리꽂으면서 매도하면서 한 5,800계약, 한 6,000계약 내외 정도를 매도를 했죠. 6천억 정도네요. 금액으로.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싹 걷어들이면서 거의 다 회수했네요. 그래서 거의 갖고 놀았다고 볼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여준 것 같아요. 코스닥 증시에서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매도했고, 막판에 좀 걷어들였네요. 그렇죠? 조금 걷어들였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막판까지 여기선 매도를 하는 일색을 보였네요. 신용융자 잔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이제 선인데요. 20조 원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여전히. 24조, 25조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다지만 작년에 사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보시면 10조 내외, 9조 이랬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서 그만큼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급하게 이 물량들이 쏟아진다는 흐름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왜 파생 갖고 지금 저러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죠. 파생 갖고 저러면 이제 탈탈 털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모포 털듯이 양쪽에서 사람 잡고서 딱 이제 모포 털잖아요. 그럼 탈탈 먼지가 털리잖아요. 흔들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파생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내용이 없으니까 어쨌든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는 이게 떨어지면 투심이 약화돼가지고 털리고 어쩔 수 없는 물량 나오고 또 올라오면 또 기다렸다가 또 털리고 쭉 이제 지수가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이어지면 누가 팔아요? 이렇게 해야 이제 팔죠. 감정 게임이잖아요. 감정을 뒤흔들어야 이제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파생으로 뒤흔들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이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올랐잖아요. 나스닥, 다우 그리고 S&P도 2%씩 이제 올랐기 때문에
뭐 아시아권 증시, 한국 증시 오늘 좀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장 초반부터 나스닥 선물이 조금 마이너스긴 했는데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좀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 니케이는 이제 약보합 정도 마감했는데 홍콩이 2.8% 많이 빠졌죠. 대만도 2.4%인가 많이 빠졌고 상해 증시는 1.2% 빠졌고 뭐 한국 증시 뭐 코스닥이 4% 빠졌으니까요. 뭐 최고로 많이 빠진 증시가 코스닥이죠. 원달러 환율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일봉 차트로 볼 때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1,300원 돌파했는데 1,300원 돌파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었거든요. 보시면 이제 월봉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300원 돌파했었어요. 그전에는 보시면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앞서 보면 2001년도 이렇게 또 올라간 적이 있죠. 이때가 이제 카드채 사태 벌어졌을 때, 약간 금융위기라 해야 되나? 국내에 이제 카드 난발로 인해서 약간 좀 부실해진 그 카드채 사태 때였던 1,300원 돌파 살짝 했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살짝의 어떤 움직임이 좀 아닌 듯한 어떤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무역 적자 심해지는 부분들, 대내외적인 어떤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는 부분들이 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반영이 좀 되는 흐름으로 좀 보여져서 이게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1,300원 돌파가 이제 최근에 뭐 4번이 있었는데 97년도 이제 IMF 때 이제 그랬고 카드채 때 이제 요때 닷컴 버블 때도 이제 그랬었고 또 이제 금융위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이 뭐 5번째 정도의 어떤 흐름인데 이게 또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게 다소 조금 좋진 않은 지금 투자 심리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WTI 오늘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봐야 될 것 같고 소맥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원자재가 뭐 곡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생각에 시장이 조금 반등 돌아서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3.3%, 높은 수준 계속 유지하는 흐름이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뭐 떨어졌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시아 증시 차트 한번 볼게요. 한번 점검해 보죠, 오늘 전체적으로. 니케이 증시는 그나마 이제 전저점 안 깨는 흐름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뭐 항생 뭐 이런 것도 이제 전저점 깨진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심각하게 이제 전저점을 깨는 흐름으로 미국이 지금 뭐 가장 최악의 어떤 일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뭐 상해 증시야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꼿꼿하게 올라오는 흐름인데 여기선 좀 저항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한 어떤 궤적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볼게요. 와, 무섭다 이거. 말이 안 나오는 흐름이네요. 음봉으로 깨버렸습니다. 진행형의 하락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5일선 여기 앞에 도달하니까 음봉으로 크게 밀려버리는 거 보셨죠? 장중 변동성 3%에서 이 5일선만 올라오면 파는 거, 이 뭐 그냥 단기적인 수급까지도 이제 이탈을 해버리는 그런 흐름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음봉 크게 만드는 모습들 4%. 5일선까지 올라오면 무조건 내리꽂히는 흐름들. 파생이 같이 연동돼가지고 이거 찍어 누르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최근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계속 장중에 대량으로 이제 나가다가 막판에 걷어들이고 옵션 쪽은 또 상방을 구축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콜옵션 사고 풋옵션은 팔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부분들이 뭐 국내 시장에서 파생 가지고서 완전히 휘젓는 형태가 되고 있고 지금 다른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전저점을 깨고 계속 저점을 계속 경신하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다른 증시보다 훨씬 더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뭐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대만도 많이 빠졌고 한국 증시에서도 뭐 다른 것도 다 이제 뭐 한 5% 6%씩은 기본적으로 다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유독 이제
반도체 쪽은 그동안 좀 탄탄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던 종목들이었는데 이쪽에서도 완전히 붕괴 형식의 흐름들이 좀 전개됐다는 게 좀 저도 좀 놀랐어요. SK하이닉스 신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왔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나 매일마다 신저점을 이제 경신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또 4% 저점 경신을 했습니다. 카카오 역시나 저점 경신 2.8% 빠졌고요. 오늘 유일하게 지금 시총 상위주 중에서 보시면 셀트론이 이제 플러스입니다. 1.3%. 오늘 셀트론 그룹주가 그나마 시장 대비 강했죠. 셀트론 헬스케어도 0.65%밖에 안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셀트론 그룹주가 경기 방어주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도 그런 방어적인 어떤 면모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0.49%밖에 안 빠졌습니다. 나머지 다른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졌죠. 뭐 4%, 5% 빠진 대형주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인데요. 와, 이거 반도체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나? 두산 테스나 뭐 이런 것들도 9% 빠졌고, DB하이텍이 7%, 대덕전자 8%, 테크잉이 8%, 솔브레인 7%, 동진세미킴도 5% 빠졌습니다. 심텍은 10% 빠졌고요. ISC, SLP 반도체 이런 것도 5%, 6% 빠졌고, 원익 IPS, 뭐 삼성전자 향의 이제 장비 회사들 6%, PSK 5% 빠졌습니다. 그 해성 DS 같이 탄탄한 또 이제 자동차 반도체 탑픽 종목도 7.8%나 빠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뭐 무섭네요. 예, 뭐 매크로 단의 이유잖아요. 예, 뭐 종목 단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종목은 분석을, 바이오 종목들은 좀 괜찮은 게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차백신 연구소 11% 상승, HK 이노엔이 11% 상승, 원숭이 두창 관련주죠. 그리고 이제 일부 또 바이오 종목들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파미셀이 플러스 마감했네요. 레고캠 바이오도 플러스 마감했고,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약보합 정도. 그래서 바이오 쪽이 최근에 그냥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 셀트론 그룹주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좀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 형태가 굉장히 세게 국내 증시에서 나와졌고, 오늘 뭐 누리호 발사는 이제 성공했잖아요. 다들 아시듯이. 근데 오늘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뭐 차익 실험 물량 뭐 이런 것들이 좀 쏟아진 것 같습니다. AP위성 25% 빠지고, 세트레가이가 13%, 캔코아가 12%, 제노코 15%,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9%. 아, 참 무섭네요. 처참한 모습입니다. LG노텍, 현대오토에버도 5%대 약세, 삼성전기 4.7% 약세로 삼성전자와 똑같이 흘러가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최근에 가장 추세적으로 좋았던 조선주가 덜 빠졌죠. 현대중공업 2% 밀렸고, 대우조선 3%, 삼성중공업은 보합으로 마감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오늘 뭐 2차전지 쪽도 약세긴 했는데, 코스닥 시총 1위인 에코프로 비하면 그래도 보합에서 마감하면서 진짜 무섭네요. 강하네요. 에코프로는 보합이었지만 뭐 에코프로, LNF, 코스모 신소재,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L가 좀 많이 빠졌네요. 6% 빠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오늘은 5% 밀리면서 다소 좀 밀리는 형태가 됐던 것 같고, 일지머티리얼즈, SKC도 3, 4% 정도 빠지는 흐름들, 후성, 첨보도 4, 5%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아, 참 많이 빠져서 이거 뭐 특별하게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최근에 롯데지주는 시장에서 계속 강하죠. 오늘 또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롯데그룹의 바이오 사업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이죠. 기사 하나 볼게요. 아, 영국도 이제 물가가 엄청나네요. 5월달 CPI가 9.1% 상승입니다. 미국보다 더 심한 상황인데요. 올해 인플레이션이 11% 돌파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82년 3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내고 있다는, 참 이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안 좋은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가격 상승이 이제 이 물가 상승을 이제 견인을 했고, 식품과 비주류 가격이 8.7% 상승해서 2009년 3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유럽이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이 뭐 엄청나죠. 지금
참 이거 전쟁이 어떻게 될지. 영국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해서 4월부터 가정용 에너지 요금 상한을 54%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영란은행은 이제 올해 인플레이션이 11%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5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13년 만에 최고치인 1.25%까지 끌어올렸다. 우리가 이제 알듯이 유럽은 거의 뭐 제로 금리, 뭐 마이너스 금리를 뭐 진짜 오랜 기간 유지했잖아요. 1.25%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엄청난 인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물가 지표는 중앙은행, 정부, 기업, 소비자가 직면한 문제를 상기시킨다. 고물가 추세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영란은행이 진퇴양난에 놓였다고 말했다. 미국 페드가 40년 내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섰지만 영국은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영국의 지금 살벌한 어떤 물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에서 나온 리포팅인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진짜 반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에서 일단은 미국장이 어제 낙폭과대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다 2% 급 상승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가 대체적으로 이제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 이제 일시적인 어떤 상승이다고 얘기하는 거죠. 혹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 일부 정도. 베어마켓 랠리면 이제 좀 그래도 한 30% 이렇게 저점 대비 올라오고,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일시적인 어떤 상승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평가가 이어지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인플레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 아니면 전쟁이 좀 끝난다는 게 있어야 당연히 신뢰를 가지면서 돈이 오잖아요. 돈이라는 건 심리예요. 근데 돈이 지금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올 수 없는 이유가 개선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고 화끈하게 밑에 투매가 엄청나게 발생돼가지고 항복 상황이 발생해서 손바뀜이 강력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와 더불어서 더욱 매파적으로 변한 연준의 결합은 경기 둔화 혹은 침체 가능성을 더욱 높였고 관련된 불확실성도 확대가 됐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 장기화 그리고 연준의 이걸 잡기 위한 어떤 액션들은 침체 가능성을 지금 거의 확률상 높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을 이제 반등을 위해서, 진짜 반등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성결 조건이 필요한데 이익이죠.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제 이익 괜찮네 하면 이제 아마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두 번째는 연준에 대한 신뢰 회복. 연준이 정말 소위 삽질을 계속했죠.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었죠. 그래서 이번 6월달 FMC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소통을 하고 또 이제 뭔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확실히 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좀 신뢰하는 듯도 했는데 여전히 시장은 지금 시위하듯이 또 큰 폭의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FMC에서 시장과의 소통 및 정책 결정 사이에서 기존의 가이던스를 크게 벗어났었기 때문에 향후 행해질 정책 결정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와 가이던스를 제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인플레이션. 이번 FMC에서 헤드라인 물가에 주목하면서 실망감이 커졌지만 핵심 물가의 하향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단기 이벤트로 이달 말 5월 PCE 물가 지표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헤드라인 물가가 상승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 다시 확인될 경우 희석된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는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까지 세 가지의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돼야 추세적인 반등의 시작이 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결론을 좀 내어주고 있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여기 이제 써놨네요. 기업이익, 연준의, 그리고 인플레, 요 세 가지의 어떤 신뢰가 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시 순매수 쪽 보도록 하죠. 셀트론이 1위네요. 야, 이런 날 셀트론이 200억 정도인데요. 뭐 수급 크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조선주, 뭐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 상위에 좀 올라가 있는 형태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셀트론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또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은 또 경기 안 타잖아요. 경기 안 타고 또 인플레나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결국은 방어주로서의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현대, 미포조선 이런 것들. 코스닥 쪽으로는 오늘 뭐 개별주 성격인 것 같아요. LNF 2차전지가 좀 올라있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이제 순매수 상위에 들어왔고요. 이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HLB, HK 이노엔,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보이고요. 로봇 관련주, 뭐 SPG 같은 것도 좀 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요 차트 계속 보시겠지만 1300원 돌파하는 흐름이 구조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꺾이지 않으면 사실 좀 국내 외국인 수급 구도에서는 계속 불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고, 지금 매크로단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매크로단의 흐름에 뭐 잘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과 같은 시기에 너무 이제 감정에 휩싸이는 그런 판단, 우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뭐 반복돼 왔던 증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놀랍진 않는 거죠. 놀랍진 않지만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닥치면 항상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건 뭐 누구나, 투자하는 누구나, 상방 포지션 갖고 있는 누구나 이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 그래도 이성을 잘 잡으면서 좋은 기업의 가치 어떤 성장을 이루는 종목들은 분명히 이 시기는 매크로단으로 피해를 보지만, 매크로단으로 어떤 수급적인 피해를 보지만 그 가치 성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다, 무너지는 건 아니다는 그 관점을 지켜나가는 게 참 중요했던 것 같고, 지금 당연히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